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누구나 한 번쯤은 답답한 일상의 터널을 지나 아름다운 낙원으로 일탈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죠. 여기 막연한 고민을 버리고 뚝딱뚝딱 섬에 그들만의 집을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티격태격, 또 알콩달콩 살아가는 두 사람. 부부의 소꿉놀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비의 섬이라 불리는 울릉도.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곳은 1층은 어린이집, 4층은 교회인데요. 부부는 이곳 3층에 살림을 꾸렸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을 깨우는 건 엄마 혜진 씨입니다. 있나? 아이고 착해. 흔한 잠투정 한 번 없이 일어나는 아이들. 이 집의 어여쁜 두 공주님입니다. 안녕 얘들아. 잘 잤니? 첫째 소희는 벌써 단장을 마쳤네요. 어떤 옷 입을 거야? 어떤 거 이거? 이거? 그러면 뭐 입을 거야? 이거? 막내 마음도 몰라주고 결국 울음이 터집니다. 원복 입어야 된다는데? 그거 원복이에요. 이거 입을까? 이거? 아빠 가별 씨까지 출동했는데요. 괜찮아. 그럼 왜 울어? 이거 입고 싶대. 이거 입을 거야? 어느 거 입을 거야? 이거 입을 거야? 여기 있다. 세상 서럽게 울던 이유는 바로 이 치마가 입고 싶어서였답니다. 가을 봐봐. 예뻐? 뭐야? 언제 울었냐는 듯 애교로 엄마 아빠를 살살 녹이는 둘째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아이들의 등원길. 도시에서는 흔치 않은 아침 풍경이죠. 아빠 안녕. 소희가 앞으로 가. 우연히 시작된 울릉도와의 인연. 내 식구가 울릉도에 자리 잡은 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앞으로 갔다. 울릉도에서 나고 자란 소희. 덕분에 소희는 매일 아침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나란히 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시간. 아빠도 나설 채비를 하는데요. 가별 씨는 이동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도 하나 더 추가했다네요. 재촉하는 사람도 서두를 것도 없는 출근길. 도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펼쳐지는 경치마저 남다릅니다. 오징어잡이 배들이 줄지은 저도 울릉도를 대표하는 항구이기도 한데요. 아름다운 이곳이 가별 씨의 일터입니다. 쳇바퀴 같은 삶을 살던 예전에 비하면
한없이 여유로운 편이죠. 업무 환경은 좋은데 내가 사장이니까 좋은데 벌이가 시원찮아서 그게 이제 곧 망하게 생겼어요. 사실 가별 씨는 울릉도에 연고가 없는 외지인입니다. 그것도 서울 사람인데요. 어쩌다 울릉도까지 흘러왔을까요? 자연 속에서 좀 살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서울은 싫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제 와이프가 자기 울릉도 좋다고 마음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왔는데 저도 마음에 든 거예요. 아,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죠. 울릉도에 오게 된 것도 이동식 카페를 시작한 것도 가별 씨 스스로 결정했는데요. 무모하다면 무모할 수 있는 선택. 물론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도 부부의 울릉도 행을 막을 순 없었죠. 서울에 있을 때는 전 사회복지했어요. 사회복지사 5년 했고 여기 울릉도 왔을 때도 사람들이 무슨 직장을 가져봐라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부족하고 뭐 하니까. 근데 했던 일 또 하고 싶진 않았고 그냥 좀 내일 하고 싶었어요. 울릉도에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장사를 하는 동안 아내 혜진 씨도 분주한데요. 뭐라는 걸까요? 원래 그 차에 있는 메뉴를 다 이렇게 글씨로 썼었어요.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가별 씨의 트럭 곳곳 아내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해본 적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여기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좀 나서 뭐 글씨 메뉴판도 좀 써달라 해서 써주고 그러고 있죠. 간간히 들어와요. 지금도 한 3개 정도도 그려야 돼요. 미술은 혜진 씨가 울릉도에 와서 찾게 된 새로운 꿈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 때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맨날 직장 다니고 갔다 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TV 보다 좀 자고 지금은 뭔가 이거 좀 꾸며볼까? 저거 좀 꾸며볼까? 이게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애들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고. 혜진 씨의 손재주가 입소문을 탄 탓인지 지난달부턴 미술 수업도 하고 있는데요. 울릉도의 하나뿐인 미술 교습소입니다. 도시에 비해 학원이 적은 울릉도 아이들에겐 혜진 씨의 교습소는 훌륭한 자연 속 놀이터인데요. 직장 생활만 하던 혜진 씨가 미술 교습소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혜진 씨는 이제야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기분입니다. 엄마는 좀 특이하게 생각 많이 했었어요. 좀 이상하다고 너는.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없는데. 미술 하는 것도 원래는 뭐 재미있어 하긴 했지만 엄마는 저 잘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미술대학 갈 거야 하니까 그때 이제 너 왜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굳이 뭐 남의 이목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이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항상 의문이 있는 거예요. 항상 따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욕먹고 둘이 그게 되게 비슷했어요. 사회복지사와 실습생으로 만난 부부. 유독 말이 잘 통했다는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갖고 울릉도로 향했는데요. 그 결정은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지난 3월에서야 뒤늦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지내온 시간. 그렇게 부부는 울릉도에서 새롭게 신혼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깨소금 냄새가 솔솔 나는 부부의 집. 오늘따라 일찍 일어난 아이들은 혼자서도 잘 놉니다. 참 기특하죠. 어딘가 들떠 보이는 아이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했더니
네 식구가 함께 나들이를 가는 날이랍니다. 부엌에는 엄마 혜진 씨의 아침 준비가 한창이네요. 소희 그릇 밥 먹자. 소희야. 소희. 가족의 오붓한 식사 시간입니다. 엄마 나 이거 버섯을 안 먹어요. 버섯이 어딨어? 버섯이 아니고 닭고기야. 엄마 먹게. 나 닭고기 싫어요. 나 닭고기 좋아요. 좋지? 소희가 호흡 불어서 먹어. 다 먹을 수 있어? 어머나. 아이고. 우와 우와 우와. 이름이 되게 예뻐요. 네, 예쁘죠? 엄마 여기 조금. 소희는 소중한 아이를 줄임말이고 구루는 태몽을 나무 꿈을 꿔가지고 엄청 큰 나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신랑이 지었어요, 둘 다. 아 진짜요? 네. 준비하고 가자. 두 딸은 부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는 가별 씨가 맡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설거지 담당이에요. 왜냐면 혜진이가 피부가 별로 안 좋아서 설거지 같은 거 하면 손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하는 걸로. 다정한 남편이죠. 그 사이 새 여자는 단장 중입니다. 이거 메고. 나도 하고 싶어. 구루 먼저 하고. 가족에게 울릉도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뿐인가요? 집을 떠나 조금만 달리다 보면 탁 트인 바다를 만날 수 있는데요. 부부가 이 섬에 반한 이유입니다. 이곳 남양은 부부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처음 울릉도에 와서 정착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둘이 아닌 넷이서 함께 왔으니 더 감회가 새롭겠죠. 기억나? 엄마 나 그거 공주 투구 타고 맞아. 여기 동굴가네. 맞아. 여기가 처음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릉도의 첫 기억이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동네. 그리고 저는 여기 애들 데리고 많이 산책 다녀서 여기도 그렇고 다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안 다닌 데가 없어서. 부부의 울릉도 생활은 이 옥탑방에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옥탑방 부부로 불린 이유이기도 하죠. 설레었죠. 우리가 원하던 대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하고는 많이 맞았던 앞에 바닷가 있고 조용하고. 조용하고. 어? 서울이 좋아 울릉도가 좋아? 서울이 좋아. 어? 서울이 좋아. 서울이 좋아? 운동도가 좋아. 울릉도가 좋아? 모자랄 것도 넘치지도 않는 삶. 어쩌면 부부가 울릉도에 정착한 가장 큰 이유는 딸 소희와 그루를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어리니까 보호해줘야 되는 거고 조금 크면 네가 생각해봐. 네가 결정해봐. 엄마가 뭐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네가 감당하는 거지. 좀 이런 거? 또 많은 경험들을 좀 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얘네들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좀 겪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부부는 좋은 학원이나 장난감 대신 다른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할 가치 있는 시간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이곳에 살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모였다는 동네 사람들. 부부가 도동으로 이사간 후 오랜만에 모이는 날입니다. 어떻게 뭔가? 일로 와. 안녕하세요. 골목 곳곳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그날 저녁 한바탕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곳 남양 사람들은 부부가 울릉도에서 처음 사귄 친구이자 두 사람의 정착을 도왔던 고마운 존재인데요. 한껏 기분이 좋아 보이는 가별 씨.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예뻐 올라간다. 흥쟁이. 술 담당, 노래 담당. 헛소리하기. 다른 사람 스트레스 풀어줘. 분위기 메이커야, 트러블 메이커야, 뭐야? 트러블 메이커. 두개 다. 경이잖아, 경이. 멋져가 하고 그런다, 너답지 않게?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서울에서 온 외지인은 이제 섬 사람이 다 됐습니다. 토백이가 너무 이뻐 진짜. 아, 맞아. 여기 여기도 있네. 울릉이.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디? 부산이요. 저는 부산. 대구. 서울. 고향이 어딘지가 무슨 상관인가요? 여기선 다 같은 이웃입니다. 들어오셔야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밖에서는 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자기는 좀, 제일 좋은 게 애들 키우기가 제일 좋아. 예,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학원만 뭐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뭐 거의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게 바깥에 애들끼리만 가도 안심이 된다 해야 되나? 위험한 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하죠. 챙겨주고 또 이렇게 무집 애라는 걸 대충은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릴 적에 자랐을 때 그 환경과 비슷해서 흙놀이하고, 흙놀이하고 뭐하고 싸우고 뭐 뛰어놀고.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메뚜기 잡고 자연이라는 지붕 아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아이들. 이런 낭만적인 풍경도 울릉도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울릉도가 들썩입니다. 체육대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울릉도 사람들이 총출동한 큰 행사입니다. 이런 날 부부가 빠질 수 없죠. 아침부터 부지런을 떤 탓에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부부의 야심작, 팥빙수도 게시할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커피 먹으러 왔지. 아, 올해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계속 차 그거에 쌓아놨대. 네. 동네가 좁다 보니 알아보는 사람도 많네요. 아까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셨으면 3개. 잠깐만요. 하나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거의 한 3년만 신혼 때 와가지고 그때 잠깐 했던 거 말고는 진짜 오랜만에. 워낙 사이가 안 좋았어. 감회가 새로 오시겠어. 그러네.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해. 요 며칠 한산했던 가별 씨의 트럭.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입니다. 남들이 되게 장사 잘 되는 줄 알겠는데 평소에. 많이 그런 거 같아. 삼소시장 이거 하나 더 드려야 되죠? 있어요. 팥빙수 받으세요. 아니, 울릉도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나 봅니다. 힘들어요. 정신없네. 합이 안 맞아. 뭔가 합이 안 맞아. 합이. 됐어. 오랜만에 내 마시고. 오늘 건드리지 마. 내가 할게. 자, 중간에 개입을 하니까 내가 못하겠잖아. 됐어. 바보야. 왔어. 티격태격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밝게 웃는 두 사람. 참 재밌게 사는 부부입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네 식구의 소꿉놀이 참 보기 좋죠. 그 사이 체육대회의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혜진 씨도 일하다 말고 운동장을 찾았는데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 부부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씨름판처럼 뒤집고 뒤집히는 인생.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즐거운 거겠죠. 어스름이 내려앉은 저동항. 부부가 나란히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혜진 씨를 위해서인데요. 이런 풍경은 울릉도 생활의 또 다른 묘미라면 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징어 10,000원어치만 주시겠어요? 네. 회도 좀 쳐주세요. 울릉도의 명물, 싱싱한 오징어네요. 철마다 갓 잡아 올린 오징어를 맛볼 수 있는 섬생활. 서울에선 꿈도 못 꿀 일이죠. 야, 정말 맛있겠네요. 자, 받으세요. 자, 10,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해안 산책로가 시작되는 촛대바위는 부부가 울릉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오랜만에 오롯이 둘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유독 대화가 많았다는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달콤한 시간도 잠시. 누구나 그렇듯 생계를 꾸려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부부에게도 같은 고민이 따라다닙니다. 사람들도 얘기하더라고. 너 그래도 사자바위에서 했을 때 사람들이 평일에 못해도 5만 원? 이렇게 벌었단 말이야. 주말엔 잘 벌면 10만 원? 이렇게 벌었단 말이야. 그렇게 버는데 촛대바위에서 고생하지 말고 사자바위 와라 너 그렇게 벌었잖아. 얘기를 하는 거야. 방송 안 되니까 이슬만 갖고 사자바위 한번 가는 게 어때? 거기는 평일에도 좀 되고 주말에는 진짜 괜찮아. 가장의 무게는 가별 씨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또 내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없다고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난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없잖아.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 건데 나는 그 밸런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근데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찾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끼워 맞춘 듯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 울릉도는 유일한 탈출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울릉도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어요? 주라기 공원, 그지? 둘 다 똑같았어요. 주라기 공원, 막 진짜 갈매기가 익룡처럼 느껴지고, 이런 야생 같은 이런 섬이 있다니.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꾸며지지 않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부부. 그런 두 사람에게 사람들은 묻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두 부류로 크게 나눠졌어요. 하나는 부러워하는 사람 하나, 또 다른 사람은 거기 가서 뭘 해 먹을 수 있겠냐. 너 여기서 살아왔는데 도피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까지는 아니지. 응?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변명하고 얘기하는 내가, 혹은 설득하는 내가 약간 좀 어느 순간 지쳐 보였던 느낌이 들었어요. 온전히 이해받고 싶어서 하는 내 욕심이구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모래알처럼 많은 것이 인생사라 했던가요? 부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트럭이 해안가를 찾았습니다. 이름이 같아 친해진 혜진 씨 내외와 낚시를 왔는데요. 소희와 그루도 함께네요. 삼촌이 고기 잡아줄게. 너무 맛있어. 승곤 씨가 낚시에 집중한 사이 혜진 씨가 먼저 선수를 쳤네요. 딱 곡괭이로 그냥 바로 찍어서 잡았지. 낚시하는 할아버지들 다 부러워가지고 있잖아. 오. 빨판 만져봐, 빨판. 금방 잡았어. 좀 전에 사장님이. 남양한. 금방 잡은 문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맛봐야죠. 뭐래요? 울릉도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입니다. 삼촌이야? 울릉도가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울릉도가 답답할 때도 있고 서울이 그리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어디 가나 고충은 다 있고 또 장단은 다 있는데 사람들이 다 여행지로 하와이를 꿈꾸긴 하겠지만 하와이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아닐 거예요. 일상의 풍경일 거고 그래도 울릉도 여기는 좀 여유로운 부분이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울릉도란? 울릉도 오면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와 울릉도다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배 타고 들어오면 지금은 그냥 뭐 집에 왔네 이런 느낌? 제2의 고향 같아요. 답답했던 숨통을 틔워줬던 곳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키스 한 번만 하고요. 뽀뽀 한번 하자. 그루야 앉아있자. 그래, 감사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